자, 타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타원의 방정식을 A와 B의 크기로 봤을 때 첫 번째,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타원을 그려보면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경우에는 타원의 방정식은 이쪽이 자 A, 0을 지나요. 여기는. 그리고 0, B를 지나요. 한번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이 A, 0과 0, B를 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B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가 조금 타원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자, 이때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타원이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타원이 서있을 때는 초점이 여기에 놓여져 있고 이때 초점의 좌표를 보통 C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A, B, C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타원 위에 있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로 일정하냐. 자, 이 길이는 지금 타원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의 길이, 초점까지의 합의 길이는 여기서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2A이고 여기서는 초점과 이 타원 위의 점에서의 마찬가지로 길이의 합은 여기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2B가 됩니다. 그게 타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타원의 경우에는 합의 길이가 2A이고 세워져 있는 타원에서는 더 장축이 길이가 큰 2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길이는 C고 여기 길이는 B고 근데 여기 길이는 합이 2A이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A가 돼서 피타고라스 삼각형의 정리에 의하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C의 초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부분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A이고 여기 길이는 C고 자 여기 길이는 절반에 해당하는 B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삼각형에 의하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따라서 C의 초점을 구하는 공식이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는 A가 B보다 클 경우에 이 공식이 되는 것이고 A가 B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C의 초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길이가 제곱은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A가 큰 길이가 A 제곱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초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가 A 제곱이고 얘가 B의 제곱이니까 두 초점을 찾으려면 C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B가 지금 여기는 A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5는 6 플러스 C제곱이니까 C는 이제 3이 나오죠. 양수죠, C는.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A제곱이 6이면 A는 루트 6이고 B제곱은 15면 B는 루트 15예요. 따라서 B가 더 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리고 초점은 여기가 0,3을 지나는 이런 초점. 그래서 두 초점이라 하면 초점은 0,3 하나 그 다음에 0,-3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또 점을 0,6을 지나는 타원이래요. 자, 두 초점을 공유한다. 초점이 0,3과 0,-3이면서 초점이 세로로 그려졌으니까 타원도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려지겠죠? 점 0,6을 지난대요. 여기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가 B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 B가 6이라는 거 하나랑 C가 3인 거를 하나랑 알기 때문에 아까 공식에 의하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의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36은 9 더하기 C제곱이니까
아니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코맹맹이 소리라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제곱 더하기 9니까 여기서 a는 27, 루트 27, 3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a 값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찾는 게 문제니까 a제곱은 27, 따라서 답은 a제곱은 27분의 x제곱, 그 다음 b는 6이었으니까 3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잠시만요. 타원의 두 초점과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찾으라 했는데, 초점을 우리 구하는 공식이 얘기했듯이 지금 얘가 A 좌표죠. A. 여기 부분이 B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A가 B고, A가 5고 B가 3일 때, 자, 초점의 공식은 A가 더 크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의해서 대입을 해보면 C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초점 F는 여기는 4,0, 여기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우리가 구해줬죠. 여기 길이는 전체가 8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 자, 이걸 보면 얘는 이 점 P가 타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타원 위의 점은 우리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죠. 어떻게 일정하냐? 자,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우리가 누워있는 거니까 장축이 A라서 2A의 값으로, 장축이 2A죠. 그래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2A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여기서는 5니까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파란색 부분이. 따라서 전체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1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이 지금 평행이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 x제곱과 y제곱과 y가 이렇게 껴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제곱식 꼴의 형태로 바꾸어서 먼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x제곱 앞에 9를 묶고, 자, 여기는 18x니까 x제곱 플러스 2x, 자, 그 다음에 5y제곱이니까 5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9는 0, 이렇게 두고,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2의 절반인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새로 생기는 게 9가 생기는 거죠. 상수항이. 그래서 마이너스 9를 해주고, 자, 이번엔 y에서 절반을 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번에는 플러스 9가 생기는 게 아니고 45가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45에다가 기존에 있던 플러스 9, 이건 기존에 있던 상수죠, 는 0을 해주면, 자, 정리를 해보면 9에 플러스 5y-3의 제곱, 상수항끼리 다 계산을 하면, 자, 얘는 넘어가서 4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의 꼴의 형태는 이 부분이 1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양변을 다 45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5분의 x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y-3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타원의 방정식을 처음에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 식을 보면 얘는 원래는 5분의 x제곱에 9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거예요. 근데 x 대신에 지금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는 뜻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y축 방향으로 y-3이 대입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먼저 첫 번째 이 파란 색깔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a 값은 a제곱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해서 루트 5고, b의 값은 9니까 b제곱이 9니까 b는 3.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이제 시켜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타원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이 점은 0,0이었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3 가면은 마이너스 1,3을 이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점이.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타원이 그려질 건데 이 0,3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6으로 가겠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는 이 0,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루트 5만큼 있으니까 이동하면 여기 루트 5만큼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 여기는 실제로 얼마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디귿에 지금 지문이 들어왔었어가지고 직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y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디귿 문제만 보면 마이너스 1과 만나지 않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난다고 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때 x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 부분이 16이 됩니다. 16. 9분의 16인데 9분의 16은 1보다 커요. 그래서 그러한 x값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풀 땐 대입을 해서 x값이 나오지 않으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타원이 직선과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식을 연립을 한 후에 이제 x의 값이 x의 해를 찾는, x의 해가 만약에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고 뭐 해가 한 개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해가 없으면 아예 안 만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해가 두 개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20을 곱한 다음에 4x제곱 20을 곱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립을 하니까 y 대신에 첫 번째 식 x 플러스 n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n의 제곱은 20. 그래서 정리를 하면 9x 제곱 그 다음에 10nx 그 다음에 5n 제곱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해가 두 개 여기서 만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게요. 절반에 해당하는 5n의 제곱 마이너스 a는 9, c는 통째죠. c는 이렇게. 이게 이제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5니까 20 n제곱 플러스 180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n제곱이 9보다 크죠. 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직선과 연립을 해야 되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3x 플러스 n을 넣으면 되죠. n을 넣고 이게 20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다가 다시 2번 식과 연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3, 3, 9, 9, 45, 49 x제곱에 30nx 그 다음에 5n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됩니다. 역시 판별식을 사용하면 짝수제곱 15n 제곱에 마이너스 a는 49, c는 전체 통으로 이게 이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를 총 계산을 225에다가 245 나오네요. 얘가 45.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 n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980은 0보다 크니까 n제곱을 49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은 여기서는 이제 식을 그려보면 편하겠죠? n은 마이너스 3보다 3 그러면 n제곱이 9니까 이쪽 부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이 49면 7이죠. 여기 7 여기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이 두 개가 공통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 사이에는 몇 개가 있죠? 6, 5, 4 3개 여기도 똑같이 3개 따라서 두 개 합하면 전체 6개가 답이 됩니다.